어두운 서재, 수진의 떨리는 손이 남편의 수첩을 펼칩니다. 재단 비리 발견, 위험할 수 있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USB를 찾아라. 모든 진실이,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은행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3억 원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든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대학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구조조정입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수진이 무너집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의 작은 광고, 고급 룸살롱 도우미 모집. 수진의 손이 광고 위에서 멈춥니다. 거울 앞에서 진한 립스틱을 바르는 여자. 낯선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이제부터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왜 그녀는 이름까지 버려야 했을까요? 황금빛 조명이 가득한 VIP룸.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 깔끔한 정장, 품위 있는 태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박태민입니다. 그가 수진에게 의자를 빼주는 놀라운 장면. 당신은 이런 곳과 어울리지 않아요. 화려한 선물들이 쏟아집니다. 고급 레스토랑, 펜션에서의 하룻밤. 사랑해요, 수진. 태민의 속삭임에 수진이 미소 짓습니다.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태민 씨, 제 남편을 아셨어요? 긴 침묵.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네, 알았어요. 폭탄 같은 고백. 왜 그는 수진에게 접근한 걸까요? 이 여자가 그 사람 부인 맞나요? 준혁이라는 젊은 남자의 의미심장한 말.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대학 동료의 증언이 들립니다. 그날 밤, 남편이 태민 이사와 크게 싸웠어요. 수진의 손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들의 장난감, 로봇 안에 숨겨진 작은 USB.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수진아,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진실은 무엇일까요? 형수님, 저 지옥에 갈 거예요. 제가 술에 약을 탔어요. 술에 취한 준혁의 고백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수진의 손에 들린 핸드폰의 빨간 녹음 표시. 서류들, 사진들, 녹음 파일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추모식장의 전경. 수진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듭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큰 스크린에 무언가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충격에 찬 얼굴들. 살인이야. 누군가의 비명. 태민이 도망치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경찰이 서 있습니다. 박태민 씨, 체포합니다. 법정, 수갑, 언론의 플래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남편은 정말 사고로 죽었을까? 태민은 왜 수진을 찾아왔을까? 준혁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수진의 복수는 성공할까? 법정에 판사가 망치를 내리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환. 작은 카페. 평화로운 오후.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김수진으로 살아갈 거예요. 거울에 비친 두 개의 얼굴. 한쪽은 화려한 메이크업의 미나, 다른 한쪽은 수수한 수진. 두 얼굴이 서서히 겹쳐지다가 하나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이라면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차가운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현우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던 그 사람이 이제 없다니요.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술을 거의 안 마셔요. 회식 때도 항상 일찍 들어왔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행복했던 과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수진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행복했어요.
대학교 총무과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수진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늘 우리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가 최고야라며 웃었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현우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모두가 믿었어요.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그래, 우리 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수지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 의문에 그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이 왔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 힘내세요. 그들의 위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총무가 김 과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날 재단 이사님이랑 만났다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김 과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는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 의문이 커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금이 3억이나 있다는 거예요.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집은 전세인데. 작년에 남편분이 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으셨습니다. 집을 담보로요. 서류를 보니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학교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진 팀장님은 다음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왜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인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구조조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지는 알았어요.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요. 퇴직금을 받았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우의 대학 등록금도 문제였어요.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공부나 열심히 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한 달, 두 달.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갑작스런 퇴직 이력이 문제였죠. 어느 날 수지는 신문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고급 룸살롱, 교양 있는 여성 모집.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골든로즈. 강남의 고급 룸살롱 골든로즈.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래도 교양이 있어 보이시니 우리 손님들은 대화가 통하는 분을 좋아해요. 마담의 날카로운 눈이 수진을 훑었습니다. 이름은 미나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와요. 그렇게 김수진은 죽고 미나가 태어났습니다. 낮에는 아들 앞에서 당당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요즘 야근이 많아서 늦어. 밥 챙겨 먹어. 엄마 무리하지 마. 현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밤이 되면 수지는 미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했죠.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미나 씨, 5번 룸으로 가세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가득했어요. 취한 남자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손길. 수지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견뎠어요. 아가씨, 나이가 몇이야? 35이에요. 아직 젊네. 남편은? 없어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골든로즈의 손님들은 대부분 사회 고위층이었습니다. 수진의 교양과 지적인 대화는 인기가 있었어요. 팁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자존심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수진을 유심히 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관계자일까봐 두려웠죠. 착각이실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혹시 대학교 쪽에서 일하셨어요? 아니에요. 수지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진한 화장 속에 숨은 자신의 얼굴. 이게 정말 나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야 했어요. 아직 일이 남았으니깐요. 새벽 2시,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죠. 책 위에는 서울대 의대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속삭이는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현우를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곧 또 아침이 올 겁니다. 수지는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감았어요. 3시간 후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야 해요. 이것이 수진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김수진, 밤에는 미나. 2개의 이름, 2개의 삶.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붉은색이 입술에 번졌죠.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미나 씨, VIP룸으로 와주세요. 마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VIP룸은 특별한 손님들만 사용하는 곳이었죠. 수지는 드레스 자락을 가다듬고 걸었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눈이었죠.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수진이 인사를 하자 남자는 일어서서 의자를 빼줬어요. 박태민입니다. 앉으세요. 놀라웠습니다. 룸살롱에서 여자에게 의자를 빼주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태민은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차라도 드실래요? 술 말고요. 네, 술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표정에 다 나타나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빨개졌죠. 태민은 정말로 차를 주문했습니다. 고급 홍차였어요. 향기가 좋았죠.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실례지만 원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태민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교육 쪽이었을 것 같은데요. 말투나 품위를 보니까요.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습니다. 수지는 놀라면서도 경계했어요. 태민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학 재단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학교를 운영하죠.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대학 재단이라니. 혹시 남편을 알까요? 어느 대학이요? H대학교도 있고 몇 군데 더 있어요. H대학교. 수진이 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놓칠 뻔했죠. 태민은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항상 혼자였어요. 다른 여자는 부르지 않았죠. 오직 수진만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또 힘든 일 있었죠? 태민은 수진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모욕을 당한 날이었죠. 태민은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런 곳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마담에게 물어본 것뿐이에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수지는 놀라서 태민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민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다르게 대했어요. 룸살롱이 아닌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였죠. 이런 곳에서 제가 왜요? 당신도 충분히 올 자격이 있어요. 수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옷이었죠. 태민은 그런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당신인 것 같네요. 아름다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태민이 젊은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소개할게요. 김준혁 교수예요. 제 후배죠. 준혁은 수진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녁 내내 준혁은 수진을 관찰했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죠. 화장실에 가는 길에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이 여자가 그 사람 부인 맞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설마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태미는 점점 더 자주 수진을 찾았습니다. 비싼 선물도 많이 했어요. 핸드백, 보석, 옷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현우의 학원비를 걱정하던 날, 태민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들 교육비로 쓰세요. 대출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당신이 좋으니까요.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태민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태민과 함께 있으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죠. 남편의 죽음도, 가난도, 룸살롱 생활도 미나가 아니라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 예쁜 이름이네요. 펜션에서 보낸 하룻밤. 수진은 태민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사랑해요. 수진. 저도요. 정말 사랑일까요? 수지는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지웠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수진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H대학교 총무과에서 일하셨죠? 어떻게 조사해봤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궁금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음주운전이었다고 들었는데 수지는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태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수지는 봤어요.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회사 회식 자리에 수진이 초대받았어요. 준혁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수진에게 다가왔죠. 형수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 죽고 이렇게 빨리 새 남자를 만나다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도 하필. 준혁아,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비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미안해요. 준혁이가 술을 너무 마셨나 봐요. 태민은 변명했지만 수지는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수지는 우연히 대학교 동료를 만났어요.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 과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태민 이사와 크게 싸웠어요. 네, 감사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는데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후에 사고가. 김 과장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민과 남편이 아는 사이였다니. 그것도 싸웠다니. 그렇다면 태민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그날 밤 태민이 찾아왔어요. 수진,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수지는 태민을 봤습니다. 따뜻했던 그 눈빛, 다정했던 그 목소리, 모든 게 거짓일까요? 태민 씨, 제 남편을 아셨어요? 순간 태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대답해 주세요. 아셨어요? 안 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태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태민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 남자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남편을 위해서, 현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복수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 남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밤새 생각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만남일까요? 새벽 4시 수지는 일어나서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동안 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남편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자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2023년 3월 15일 재단 기금 이상 징후 발견. 3월 20일 태민 이사와 면담 요청. 3월 25일 증거 수집 중. 위험할 수 있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USB를 찾아라.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USB. 수진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태민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죠. 수진, 혹시 남편이 남긴 물건들 정리하셨어요? 왜요? 그냥 힘드실까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서류나 컴퓨터 파일 같은 거요. 혹시 USB 같은 건 없었나요? 수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왜 USB를 찾는 거죠? 없었어요. 다 버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며칠 후 준혁이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수님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태민 형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수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남편이 뭐라고요? 그때 태민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아, 뭐 하는 거야?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태민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서재를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책상 위에 서류가 보였어요. H대학교 감사보고서. 수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태민이었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저쪽이에요. 태민은 수진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팠죠? 대학교 전 직원이 수진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그날 밤을 봤어요. 남편과 태민 이사가 만나는 걸요.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범죄다라고요. 그래서요? 태민 이사가 남편이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혁 교수가 남편에게 술을 계속 따랐어요. 강제로 마시게 했죠.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후에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차 키를 빼앗으려 했는데 태민 이사가 막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취하게 만든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가? 현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죠. 현우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언제 찍었는지도 몰랐어요. 현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계속 USB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 책 사이, 옷장 안쪽. 그러다 발견했어요. 현우의 장난감 로봇 안에 숨겨진 작은 USB를요. 컴퓨터에 꽂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단 횡령 증거, 태민 비자금 내역, 준영 뇌물 리스트.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5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태민과 준혁의 서명이 선명했죠. 그리고 마지막 파일. 유서. 남편의 동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남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수지는 흐느꼈어요. 태민과 준혁이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어. 내가 고발하려 하자 협박했어. 남편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조심해. 특히 태민을 조심해. 영상이 끝났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쌌어요. 다음 날 수지는 태민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웃으며 팔짱을 꼈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수진이 있으니까요. 태민이 수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이 손이 남편을 죽인 손이라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사랑해요, 태민 씨.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태민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지는 태민을 안았어요. 그의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기다려. 곧 내가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수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똑똑하게 움직여야 했죠.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룸살롱에서 만난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있었죠. 수지는 USB를 복사했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 숨겼죠. 핸드폰에는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이제부터 태민과 준혁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김수진 할 수 있어. 남편을 위해서, 현우를 위해서.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내일부터 수지는 연기를 시작할 겁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를 연기하면서 독을 품은 뱀처럼 기다릴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수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사랑해요, 태민 씨. 웃는 얼굴, 다정한 목소리. 완벽해야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태민을 완전히 속여야 했으니까요. 태민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몰래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수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태민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예뻐졌다는 말이에요? 수지는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태민의 손을 잡았죠.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수지는 침착했습니다. 비밀이라니. 태민 씨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태민은 잠시 수진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진의 핸드백을 잡았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 선물 주려고요. 새 가방 사줄게요. 태민은 핸드백을 뒤적였어요. USB를 찾는 것 같았죠. 수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USB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준혁이 수진을 찾아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미안해요, 형수님. 갑자기 왜? 더는 못 참겠어요. 양심이 미치겠어요.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형님께 술을 먹였어요. 태민이 시켜서.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죠.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우리 비리를 알게 됐어요. 고발하려고 했죠. 태민이는 그걸 막으려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에 뭔가를 탔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약이었죠. 수지는 룸살롱에서 만난 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증거가 있어요. 검사는 USB의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네요. 남편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태민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수지는 기자도 만났어요. 특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때를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남편 기일에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계속 태민과 만났어요. 사랑하는 척, 행복한 척. 수진, 우리 같이 살까? 태민의 제안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너무 빨라요. 사랑하는데 뭐가 빠른가요? 수지는 태민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태민은 술에 취했습니다. 준혁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죄책감 때문에 미치겠대요. 무슨 죄책감이요? 그냥 옛날 일 때문에. 태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진, 당신 남편 사실은 뭐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취했나 봐요. 수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지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가능할 것 같네요. 살인이요? 남편을 고의로 취하게 해서 운전하게 했다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았어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자백이라도 받아내면 좋겠는데.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태민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왜 죽었을까요? 가끔 궁금해요.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통사고였잖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다 비밀이 있는 법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런가요? 태민 씨도 비밀이 있나요? 순간 태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수지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태민은 불안해 보였죠. 수지는 마침내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가 사고가 아니었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지는 USB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영상을 함께 봤죠. 현우는 울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그 나쁜 놈들을. 엄마가 복수할 거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뭘 하면 돼? 아빠 기일에 추모식을 크게 열 거야. 내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해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아빠의 복수를 같이 하자. 모자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시태그 준혁의 무너짐. 준혁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취해 있었죠. 형수님, 저 지옥에 갈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형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수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태민이가 시켰어요. 술에 약을 타라고.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준혁은 흐느꼈어요. 형님이 비틀거리며 나가는데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왜 안 막았어요? 태민이가 저도 같이 감옥 갈 거라고 협박했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지는 추모식 준비를 했습니다. 성대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어요. 대학 관계자들, 동료들, 그리고 태민과 준혁에게도 고인을 함께 추모해 주세요. 태민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가야 해요? 남편 친구였다고 했잖아요. 와주세요. 알았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곧이에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추모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녹음 파일, 사진들. 검사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예요. 준비됐나요? 네, 경찰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현우가 수진의 방으로 왔어요. 엄마, 무서워? 응, 조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수지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거예요. 추모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모였어요. 수지는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죠. 태민과 준혁이 들어왔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제 남편의 일주기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마이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어요. 수진의 눈이 태민을 향했습니다. 태민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수진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큰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었죠.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죠. 이건 뭐? 앉아 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태민과 준혁이 학교 돈을 훔쳤어. 50억이 넘는 돈이야. 증거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어요. 제가 술에 약을 탔어요. 태민이 시켜서. 태민이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 닥쳐. 하지만 늦었어요. 준혁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형님을 취하게 만들고 운전하게 했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살인이잖아. 경찰을 불러. 해시태그 태민의 최후. 태민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경찰이 서 있었어요. 박태민 씨 체포합니다. 이건 음모야. 수진이 꾸민 거라고. 태민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수진, 당신 남편 사실은 내가. 태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스캔들입니다. 대학 재단의 비리와 살인. 뉴스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태민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대학에서도 파면됐죠.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열렸습니다. 준혁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가명을 받기 위해서였죠. 태민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피고인 박태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김준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복수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이제 미나가 아닙니다. 김수진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현우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그래. 끝났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수지는 룸살롱을 그만뒀습니다. 미나 씨, 정말 가실 거예요? 네, 이제 제 이름을 찾을 때가 됐어요. 마담도 이해했어요. 수진의 사연을 뉴스로 봤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수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과 보상금으로 시작한 새 삶이었죠. 추억 카페.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한 이름이었어요. 현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는 아니었지만 법대였어요. 엄마, 나 검사가 될 거야.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검사. 수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 후, 봄날의 오후였어요.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죠. 어서 오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현우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첫 재판 끝났어. 검사 배지가 빛났습니다. 우리 아들 멋있네. 수지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수지는 속으로 말했어요.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더 이상 미나가 아닌 김수진으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남편이 없는 삶은 여전히 외롭지만 현우가 있어 든든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다. 미나는 죽었다. 김수진은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펜을 내려놓고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들이었죠. 잘 자요, 여보. 수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막창 청국장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